오늘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신청하시는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공감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아들 낳으면은 마음껏 축하를 못 해주는데 딸을 낳으면 다들 축하한다고 하죠. 엄마는 역시 딸이 있어야 돼,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딸이 좋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엄마에게 딸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만둣국을 끓였는데 이 만두 개수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냐, 이 만두가 모자른다. 아빠하고 오빠 먼저 주고 너랑 나랑은 좀 덜 먹든가 아니면 라면 끓여 먹자. 이 딸은 만두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딸은 다른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거나 딸은 엄마를 당연히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이래서 엄마는 딸이 필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적 압력, 당연히 딸에게 주어진 어떤 이미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딸은 뭐야? 딸은 자식 아니야? 자식이 친구 같으면 안 되죠. 자식 같아야죠. 이 경계와 질서가 분명한 가정이 건강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기대면 그 딸은 엄마에게 기대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힘들다는 소리를 딸에게 참 잘해요. 아빠 욕도 잘해요. 그러면 딸은요, 자기 힘든 얘기를 엄마에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고 챙기는 보호자 역할을 해요. 또 다른 나의 남편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반자,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죠. 그렇게 성숙하고 힘든 얘기도 안 하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컸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아빠가 엄마한테는 되게 나쁜 남편이어도 딸에게는 좋은 아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들은 아빠에 대해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을 자기 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남성관을 가지고 크게 되죠.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 엄마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의 그 기준을 딸이 그대로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딸은 엄마의 아바타가 아니거든요.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딸의 희생과 감정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죠. 특히 K장녀, 한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은 그게 좀 더 심합니다. K장녀는 일단 첫 번째로 부모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키우게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엄마가 없다고 어떻게 딸이 엄마입니까? 똑같은 딸이죠.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그들은 당연히 밥을 하고 동생들을 챙기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자, 리더로서로도 면모를 갖췄을 겁니다. 이 책임감은 어느덧 이들의 이 성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 마, 이렇게 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준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명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추죠. 그리고 셋째로 걱정을 많이 하는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막내라면 크게 하지 않을 집안의 돈 걱정, 부모님 노후 걱정, 아버지 건강 걱정, 엄마의 기분 걱정, 이런 것들을 첫째가 해요. 하지만 그런 걸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든든한 존재가 되도록 은연중에 압박과 기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서는 잘 울지도 못하고요. 혼자 있을 때 좀 잠들기 전에 막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직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지녀요. 그러니까 장녀들은 거의 만렙 비서실장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죠. 비서실장은 그런 거 안 내비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능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냥 유능하게 척척척 해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맹장 수술을 한다 해도 우리 K 장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감정 딱 배제시키고 동생들에게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솔직하고 올바른 의견 제시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맞는 말만 좀 냉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재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흠잡을 때도 없어요. 우리 큰언니가 집안의 곧 법이죠. 아빠들도 큰언니한테 거의 져요. 그 큰언니는 이 무거운 왕관을 쓴 집안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엄마의 정서적 공감자 역할을 해요. 요거는 K장녀의 아주 막중한 임무예요. 엄마는 보통 딸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해요.
딸은 엄마를 위로하는 역할을 해요. 엄마는 그럴수록 더 딸을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엄마가 애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6가지 특징들은 모든 장녀들이 갖는다기보다는요, 전형적인 K장녀로 컸다면 갖게 되는 특징들이에요. 오죽하면 K장녀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이 딸은요, 자기다움이 뭔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남에게 맞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진짜 자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첫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거 고쳐먹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장녀들이 아니면, 정말 우리 딸이 아니면 집이 안 돌아갈까? 절대 아닙니다. 실제 안 돌아간다 해도 나도 몰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집이 돌아가나.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다른 가족원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연스럽게 일이 분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헌신하지 않고 이 집안 안 돌아가는 걸 막 모른 척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불쌍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거거든요. 동생들은 안 해도 안 혼나는데 말이죠. 근데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둘째로, 다른 가족들을 좀 더 믿고 일을 맡겨야 돼요. 던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당연시 여기면서 장녀들이 해왔던 일들을 다른 가족에게 시키세요. 이것도 심부름 막 시키면서 나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미리미리 소집해서 예고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나만 하지 않겠어. 우리는 함께 해야 돼. 앞으로 자기가 뭘 할지 우리 함께 상의해보자 하고 함께 결정해서 잘 분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 장녀들은 엄마가 뭘 시키거나 동생들이 뭐 해달라 이러면은요, 거절을 못해요. 찔러서 들어가면은 자꾸 찌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순간 다 거절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신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힘들 때는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함에 있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찍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가족에게 일을 시키거나 거절을 하면서 또 뭐 엄마 전화 받지 않으면서 우리 딸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못 견딜 만큼 불편해. 근데 그게 실제로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고착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죄책감인 거죠. 여러분이 K장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의 딸에게 또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를 과소비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한몫하죠. 여자가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자보다 더 많은 어떤 책임과 질타를 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딸은 친정엄마 찬스를 자꾸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친정엄마의 그 반찬과 김치와 청소와 그 황혼 육아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들이면 그나마 좀 낫지만 돈을 들여도 절대 당연한 건 아니에요. 딸들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듯이 엄마들의 희생도 절대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딸과 엄마가 서로 다 건강하려면 심리적으로 좀 떨어져야 돼요. K장녀일수록 더 분화가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해도요, 엄마가 자신의 가정보다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엄마와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모두 다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장남도 마찬가지야. 너무 심한 효자? 그거 정상적이지 않아요. 엄마와 거리를 두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은 원래 사춘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독립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엄마와 자식이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되찾고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어차피 엄마 말 안 듣는데, 난 분리됐는데,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분리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마의 비난과 엄마의 잔소리가 나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데, 나한테 얼만큼 엄마 말이 상처가 되는데, 아직도 엄마가 나한테 어떤 존재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냐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서적으로 분리가 된 사람은요, 엄마가 오늘 진짜 계속 고사리를 줘도 계속 나를 통제해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리가 되면요. 그리고 대체로 이 분리 작업은요, 엄마는 먼저 못해. 엄마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거든, 딸이. 그래서 몰라. 이거는 딸이 먼저 해야 돼요.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낳은 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공감되는 내용들, 또 재미있는 일화들 나오고요. 또 더불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과 또 내 자식을 키울 때 필요한 그런 팁들, 또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책입니다. 모녀의 세계. 관계 전문가 김지윤 소장이 쓴 그 여성의 성장과 독립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이나 장남도 꽤 적용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 들어요. 유쾌하면서도 뭉클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의 세계만큼이나 스펙타클한 모녀의 세계 추천드릴게요. 댓글로 이벤트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신청한다는 멘트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당첨자 10분에게 단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주소를 물어볼 거예요. 이벤트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